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5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 25일, 3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마무리를 잘하면 2023년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를 보내고 2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꼭 가스라이팅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를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증권사에 취직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법인들, 자산가들, 그리고 진짜 정말 주식으로 이렇게까지 말아먹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이요, 욕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지점에 객장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500만 원, 물론 500만 원도 큰 돈입니다만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금액을 갖고 오셔서 무턱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따블나게 해주세요. 이거 사고 상한가 갈 종목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 많은 자산가들은요, 오히려 제가 고수익을 제시하면 저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이거 사기꾼인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제가 2007년도, 그러니까 그때 금융위기 직전에 한 달에 10% 수익률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재미있는 아주 비교되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월 10% 수익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에게 계좌를 맡기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 한참 그 중국의 차이나 펀드가 인기 절정을 누릴 때였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씩 웃으시면서, 아니 이주임, 나 지금 중국 펀드 들어간 거 3주 정도 됐는데 3주에 지금 20%인가 25%인가 됐는데 월 10% 너무 약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2007년도 그때 한참 정말 미친 듯이 투자 바람이 불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요, 오히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자산가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제안을 했죠. 월 10%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긴 한데 그냥 이제 안 하시겠다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저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딱 사기꾼인가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중국 펀드 가입하신 그 아주머니는 완전히 골루 같고, 그리고 그 자산가분은 금융위기 직전이고 막 그랬고요. 그리고 아마 그 뒤로는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잘 이겨내고 더 부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저도 증권 계좌에 돈을 많이 놓고 매매를 할 때와 적게 놓고 매매할 때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많은 깨달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매매 원칙은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보고 매일매일 현재가창을 보면서 매일매일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진정한 주식 투자의 수익 정산은 한 1년 범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달 주식시장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다. 그러니까
비상등 켜고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가자. 그 얘기는 어찌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3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4월달,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남은 2023년 한 어느 기간 동안에는 매매가 잘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어떤 매매 원칙을 잡았냐면, 그래, 한 달에 5%만 벌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튜브의 그 멤버십 이름이 리치펜타곤이죠. 리치펜타곤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계기가 미국의 국방부가 5층짜리 건물, 미쓰리 고정 수익률은 5%. 그래서 제가 정말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5층짜리 건물을 줘서 돈다방 미쓰리 카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5%라는 숫자에 완전히 꽂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 수익을 내자.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한 달에 5% 수익 내서 그러려면 주식 왜?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한 달에 5% 수익 내서 언제 주식으로 돈 버니?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 달에 5%면요, 1년에 60%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매월 5%씩 수익 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저도 맨 처음에 그런 고집을 좀 부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매매가 안 되는 달도 있어요. 마냥 기다리고 마냥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달이 1년에 12개월 내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월달 안개 속을 조심스럽게 운전하기 위해서 아주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수익을 못 냈다면, 다가오는 4월, 5월 혹은 7월, 8월, 9월 이렇게 남은 시간 안에 분명히 한 달에서 2달 정도, 길게는 석 달 정도는 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루 만에 5%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만에 5%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3월달 5% 수익이 못 난 것을 물이 들어온 때 수익을 채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 놓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익금은 무조건 빼놓자. 수익금을 계속 재투자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50만 원씩 수익을 내서 1년을 모으면 1년 뒤에 6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익금을 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수익금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1년 지나서 남아있는 돈도 없고요.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수익금을 계속 그 사이에 50만 원씩 빼서 600만 원을 따로 은행에 모아놨다면, 비록 지금 내가 1,000만 원으로 굴렸던 그 돈이 원금이 까먹은 상태에서 마이너스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나는 600을 번 거예요. 지금 주식이 다시 투자한 1,000만 원이 원금이 깨졌을지언정 그건 다시 또 회복해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주린이 분들이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는지는 저 알거든요. 급하게 당장 수익 내고 싶고, 수익 낸 돈으로 재투자하고 싶고, 그리고 딴 데 돈을 또 끌어다가 투자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여윳돈으로 진짜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만 높으면 돼. 여러분 지금 1,000만 원 은행에다가 입금하면은 1년에 적금이 얼마죠? 이자가? 아무리 요즘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세금 떼고 이래저래 하면은요.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100만 원이 뭡니까? 그죠? 50만 원도 안 될 거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단 주식을 그렇게 대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주린이가 아니라
정말 주식시장 위에서 주식시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멘탈이 강한 주린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게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내가 증권 계좌를 열어보면 마이너스가 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힘들어하고, 아유 이게 뭐 답이 나오겠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미쓰리와 돈다방 같이 들으시면 알잖아요. 아, 안 될 때는 조심하고 또 좋을 때는 좋은 거고 좋을 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여러분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신다면 굉장한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스라이팅 하는 게 있죠. 예수금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상장 폐지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화끈하게 물타기해서 한 방에 털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도 잘 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계좌에다 집어넣어서 물타기 해본들 그거는 주식도 망가뜨리는 거고 여러분의 멘탈도 망가지는 거고 회복은 점점 더 더디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서 물려있는 거는 그냥 물려있는 대로 납두고 여러분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자꾸 증권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마시고 돈이 생기는 걸 따로 예수금을 모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쭉 시간을 보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종목이 이제 밑에서 대가리를 벌렁벌렁 들려고 하면 그때 모아놨던 예수금을 집어넣어서 물타기해서 회복해서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했을 때 또 회복한 다음에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응급처치로 집어넣었던 그 돈은 또 다시 빼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면 굉장히 이 주식이라는 것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주식을 보면서 되게 인생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게 하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어떤 그 주식시장 현재가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심리를 많이 관심 있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을 이렇게 좀 일깨워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2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막 되게 또 기대하시고 막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종목 장세가 되고 아무리 종목이 여기저기서 막 상한가 가고 난리 부르쳐도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종목 장세입니다. 혹은 뭐 지수가 좋아질 겁니다. 여기에 너무 흥분 열쇠를 먼저 열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아 이제 때가 오는 건가 한번 이번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나 이렇게 여전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올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절대 만만한 장은 아닙니다. 만만하진 않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멘탈 관리만 잘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3대 지수가 하락 시작했는데,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고,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는요, 강한 것 같습니다. 쓸 카드도 많고 이것들은 다우지수가 0.41%, S&P 500이 0.56%, 나스닥이 0.31% 상승했습니다. 유럽 은행들의 주가 하락으로 뉴욕 증시가 좀 불안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눈 떠보니까 이런 거죠. 미국 은행 문제가 아니구만. 뭐 이런 겁니다. 예. 미국이란 나라,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도 없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데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들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만약에 떨어질 일이 생기면 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2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3% 감소를 예상했지만 월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경기 둔화입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왜 제가 경기 둔화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직까지 고용이 좋기 때문에. 고용이 좋다는 얘기는 최소한 경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침체는 뭐냐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상황을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인 상태고요.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날 이슈는 역시 유럽은행, 도이치방크, 갑자기 나 도이치모터스 할 뻔했어. 도이치방크 주가가 하락했다. 독일의 최대 은행이죠. 지난번에는 스위스 계열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결국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비롯된 이 금융권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주는 공포는 마치 물에 독을 푸는 것 같은 공포. 내가 B라는 은행에 저금을 해놨는데 A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네? 그러면 B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공포를 느끼다 보니까 내가 B 은행에 가서 내 돈을 다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멀쩡했던 B 은행조차도 A 은행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마치 물에 독을 푸는 것 같은 공포의 효과라는 거죠. 미국은 실리콘밸리 뱅크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위기가 크레딧 스위스를 힘들게끔 만들었고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쓰리가 그거 조금 더 여러분 긴장 놓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 도이치방크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하락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회사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 디폴트 스와프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즉 도이치방크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공포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형은행은 건강하다라고 얘기했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필요하면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고 시장을 안정시킨 것처럼 유럽 라가르드 22 총재도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투입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러한 어떠한 그 두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이번 3월달 25bp 금리 인상한 거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탄하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이 가능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미국 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기보다 미국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도 은행 시스템 우려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를 인상할 근거가 매우 분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 이번에 미국이 어떤 은행 시스템 우려가 커지긴 했지만 우리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나라야. 인플레이션 세거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웬간하면 은행권 우려감 때문에 벌벌벌 떨고 금리 인상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랑질을 한 겁니다. 자, JP 모건에서는요.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지금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도이치방크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의 대표 은행들도 유동성 위기에 흔들릴 수 있고요. 마치 이런 분위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유럽발 위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기가 그 타이밍이 굉장히 빨리 스피드하게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저는 유로존은
붕괴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만방자 떨면서 탈퇴하는 바람에 지금 영국 경제가 좋진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물론 연방국가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가 있다 보니까 어떤 딱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굉장히 이렇게 일괄적으로 타이트하게 확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유럽은요,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로존이라고 엮어놨지만 각 나라마다 특성이라든가 어떤 국민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메꿔가는 과정이 미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아니면은 지금 유럽의 어떤 도이치방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현재 우려감스럽고 조금 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문제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담감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숙제고 저는 여러분 이 다음의 문제는 뭘까요? 이 다음에는요 중국 경제입니다. 미국은 쓸 카드가 많으니까 어쨌든 저렇게 이겨내고 유로존이라는 곳은 너무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 개성들이 있는 나라를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이 주는 다양성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중국발 금융위기 했는데 뭐 금융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중국 공산당에서 컨트롤하고 폐쇄시켜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중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이 유동성 버블이 꺼지면서 그렇다면 다음에 뭐 당장 4월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은행권 이 어떤 금융 시스템의 우려라든가 유동성 어떤 우려감이 좀 잦아들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는 또 부딪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5% 안팎이라고 했지만 저는 5% 안팎 못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중국이 5% 성장을 못할 거니까 굉장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거다 이렇게 공포를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2010년도 유럽발 위기 그리고 201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스토리 라인을 굉장히 짧게 그리고 빨리 진행시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피드 있게 진행시키는 이유가 저는 유동성을 빨리 그 유동성 버블을 끄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은 쓸 카드가 많으니까 저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3월달 마감 잘할 거고요. 3월달 마지막 정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4월달 철저히 정말 아주 집중해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종목들이나 아마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4월 달에 어닝 시즌도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4월 달은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 경기 지표로 치우칠 겁니다. 경기 둔화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눈높이 낮추기 이런 것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쓰리가 어제 종목 장세를 예상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마지막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일정들 꼼꼼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사가 심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